톰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 테라캅은 한 번에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인트 6개잖아. 로봇의 조인트가 6개인데 그 6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한꺼번에. 6개의 조인트 앵글이 이게 한꺼번에 움직여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 뭐 0에서 T1까지 어떤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가 여러 개잖아. 트레젝토리가 여러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 물체가 있으면 로봇이 어떤 초기 위치에 팔이 있잖아. 팔이 있는데 요 위치에서 여기까지 한 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게 쭉 내려가야 되지. 두 개가 있고 트레젝토리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지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지. 올라오고 다시 초기 위치로 들어가죠. 그래서 로봇의 트레젝토리 세그먼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그래서 그 정해진 이제 트레젝토리 동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에서 T1, T1에서 T2, T2에서 T3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이 조인트가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한꺼번에. 6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또 뭐 다른 거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코드에서 최대 가속도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대 가속도랑 속도랑 그 moveJ라는 그 함수 안에 고정이 돼 있지. 그거 이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지. 그 속도를 가지고 이제 최대 속도 또는 최대 가속도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트레젝토리 플래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쉽게 하려면 좀 더 쉽게 이제 그러니까 트레젝토리 플래닝을 하려면 큐빅 폴리노미얼도 사용할 수도 있지. 큐빅 폴리노미얼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나중에 배운 linear segment with blend 그게 더 좋은 거지.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속도 프로파일을 정할 때 최대 속도랑 최대 가속도는 그 값을 사용하면 돼.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최대 가속도 또는 속도. 뭐 두 개 다 사용해야 되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 보면 이제 그 최대 속도랑 최대 속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수정할 필요도 있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거는 우리가 속도하고 파이널 타임을 알 때 이제 플래닝을 했었잖아. 그걸로 하다 보면 이제 가속도가 따로 계산이 되는데 그 가속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리밋을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속도 값을 줄여야 되겠지. 속도 값을 뭐 줄이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지.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고 루프 와일 루프를 이제 여러 개 카피해서 계속 연달아서 사용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샘플에서는 와일 루프가 2개밖에 없잖아. 그 와일 루프문을 카피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야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의 트로젝토리를 움직이는데 리니어 세그먼트 위드 블렌드를 사용하면 그 3개의 와일 루프가 필요한 거지. 3개의 와일 루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이게 세트잖아. 하나의 트로젝토리. 그러면 토탈 만약에 우리가 이 트로젝토리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이게 세트가 지금 최소 4개는 있어야 돼. 4개. 4개는 있어야 되니까 4개 곱하기 3개 하면 어떻게 했지? 12개지. 와일루프가 1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와일루프를 카피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 구조문을 사용하면 돼. 그 구조문을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트로젝토리 앵글 값을 다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지. 이해됐어? 와일루프를 여러 개 카피해서 사용해야 돼. 와일루프 하나에 예를 들면 시간이 15보다 작은데 그 와일루프 안에 때라1부터 때라6 값마다 TB 값이 다르지 않나요? TB 값은 그러니까 하나의 트로젝토리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TB 값을 다 다르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TB 값을 맞춰주는 게 좋겠지. 하나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만약에 그 여기 채팅에 이제 신호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각각의 조인트마다 TB 값을 다 다르게 하면 너무 복잡하겠지. 그래서 하나의 트로젝토리에서 TB 값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플래닝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속도랑 가속도 값을 우리가 최대값 이하에서 그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QF 값에 의하면 TB 값이 결정돼서 다른 것 같다고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TV 값을 결정할 때 초기 값하고 최종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 속도 값도 틀리고. 그러면 이제 조인트마다 이제 속도가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조인트마다 이 프로파일이 이제 사다리꼴 프로파일이 속도 프로파일이 있잖아. 그 사다리꼴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TV를 다 동시에 다 똑같게 만들고 대신에 이제 속도 값이 다르게 하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좋은 질문인데 TV를 우리가 이전에 배운 그 공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사용한 공식을 사용하면 이 초기 값하고 뭐 최종값 위치랑 시간에 의해서 TV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테라 1이 있고 테라 2가 있고 테라 3 이게 속도 프로파일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TV를 다 각각 그 조인트마다 다 틀리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잖아. 와일러프를 막 그 개별적으로 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트로젝토리의 최종 시간이 T1이라고 하면 T 파이널 1이라고 하면 우리가 T 파이널 1을 다 동일하게 놓고 TB도 이제 동일하게 놓는 거지. TB1이라고 하면 TB1도 이제 다 동일하게 놓는 거지. 대신에 이 속도 각각의 조인트의 속도는 틀어지겠지. 얘는 V1이고 얘는 V2고 V3고 각각의 조인트가 움직이는 속도 값은 다 틀리겠지. 어떤 조인트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조인트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 대신에 이 모든 속도 값은 맥시멈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속도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i라고 하면 이게 어떤 최대가보다는 다 작아야 되겠지. 맥시멈가보다는 다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속도도 있는데 가속도 값도 우리가 실제 로봇에서 사용 가능한 그 맥시멈 값보다는 다 작아야 되겠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while 루프가 처음에 시간이 뭐 예를 들어 t1보다 작을 때 그때 이제 이 안에서 때라 1, 2, 3 이 구문이 있을 테고 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뭐 약간 포즈를 하고 로봇이 약간 이제 멈췄다가 그다음에 while 루프 또 써서 이번에는 T2가 다음 트로젝토리의 파이널 타임이라고 하면 T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또 이제 조인트 앵글을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와일루프를 이제 여러 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그 조인트 값하고 시간 값을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겠지. 가속도가 1인데 그림이 1. 그렇지. 임의로 설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도록 TV를 정해놓으면 TV로부터 우리가 A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 TV를 정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때라1부터 6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대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조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TV를 결정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 속도? 최저 속도라고 해야 되나? 최저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TV가 있으면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낫겠지. T1과 TV는 다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게 좋지. 하나의 그 트로젝토리 셋에서는 같은 트로젝토리일 때는 동일한 시간 동안 끝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움직이고 어떤 건 뭐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이제 같은 시간 안에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최종 시간하고 TV 값은 6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다 동일한 값을 쓰고 그걸 만족하도록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를 수정할 수 있겠지. 속도나 가속도를 그 범위 안에 되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값을 다 그러니까 모든 조인트들이 동시에 최대 속도로 다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건 최대 속도로 움직이면 되고 짧은 거는 천천히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의사결정. 속도도 무조건 최대 속도로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이게 거리가 먼 거는 최대 속도로 움직이면 되고 거리가 짧은 거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천천히 가면 되겠지. 왜냐면 다른 이제 다른 조인트는 빨리 움직이고 뭐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건 천천히 움직여. 그래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이제 다 모든 모션을 이제 완료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겠지. 20초에서 30초가
홈포즈 처음에 시작할 때 홈포즈에서 그 툴을 이제 그 블락에 있는 홀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서 다시 돌아오는 거까지 토탈 시간을 말하는 거야. 토탈 시간. 예를 들면은 뭐 30초, 20초에서 30초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트로젝트까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어브젝트 근처까지 움직일 때 예를 들어 뭐 5초 동안에 움직이고 예를 들어 또 5초 동안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5초 동안 위로 올랐다가 5초 동안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면 뭐 5초, 4초 뭐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이제 변경하면 되겠지. 원하는 대로. t 언더스코어 k 스퀘어 제곱 a tk 함수를 사용하는 게 맞냐고? 맞을 것 같은데 t 언더스코어 k 그러니까 t 언더스코어 k가 있잖아. 그게 일종의 시간인데 여기서 k는 코드 중에 보니까 t 언더스코어 k라는 게 있지. 이게 뭐 타임 함수 곱하기 k라고 되어 있는데 이 k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는 1로 놔야 돼. k는 1로 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그냥 t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t가 되는 거지, t. 그러면 테라1은 예를 들어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큐빅 폴리노미얼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0 플러스 a1 곱하기 t 언더스코어 k 플러스 a2 t 언더스코어 k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t 언더스코어 k가 일종의 시간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k가 우리 샘플에서는 1이 아닌 다른 값을 줬잖아. 0. 얼마를 준 것 같은데 얼마 줬지? 0.05라고 줬잖아. 0.05. k가 0.05라고 줬는데 이 값은 이렇게 임의로 준 거야. 임의로 준 거고 요거를 t 언더스코어 바에다가 이제 곱하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이제 1을 줘야 돼. 1. 그래서 주의할 거는 k는 1을 사용해야 돼. 0.05로 돼 있는데 0.05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1로 놔야 돼. 1로. 내가 지금 코드가 여기서 안 열려가지고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무슨 약간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본데. 엔드 이펙터 길이를 조정을 할 수 있어. 그 중에 그 뭐야 셋업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엔드 이펙터의 그러니까 TCP라는 게 있지. TCP라고 있어. TCP. 그 TCP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툴 포인트 또는 뭐 엔드 포인트 이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TCP를 조정하면 돼. URSim이나 실제 그 UR 로봇 컨트롤하는 폴리스케이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TCP야. TCP가 뭐냐면 툴 센터 포인트인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TCP에서 필요하면 툴 센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 로봇의 그 앞에 이제 툴 또는 젓가락이 달려 있는데 젓가락 끝점을 TCP로 정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Z축 좌표를 결정할 때 베이스 밑에 있는 플랜지도 고려를 해줘야지. 그 URSim 로봇 그 소프트웨어에서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1.5cm를 이렇게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URSim에서 로봇을 움직였을 때 나오는 좌표에서 Z 값에다가 원래는 이제 그 플랜지가 없으니까 1.5cm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UR 로봇에서 움직일 때 1.5cm를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잘 수행해보고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운 거를 잘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알고 보면 쉬운 거야. 알고 보면 쉽고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제 팀원들하고 잘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배운 거를 실제로 로봇에 적용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면 상당히 향후든 뭐 지금이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실제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잘 해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조교한테 URSim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비디오 뭐 링크든 뭐 파일을 어태치 할 수 있으면 어태치해서 소스 코드랑 같이 보내고, 그러면 이제 조교가 알아서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고 다시 뭐 필요한 자료나 뭐 이런 걸 이제 보내줄 거야. 이게 그 조인트 앵글 초기 값은 뭐 마이너스 90도로 있는데 이게 홈포즈를 기준으로 한 거야. 홈포즈가 이렇게 팔이 올라가 있지. 그러면 이제 거기 두 번째 조인트랑 네 번째 조인트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회전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 앵글 포지션으로부터 얘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지. 원래 제로 앵글 포지션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얘가 돌린 거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킨 거지. 조인트 두 개를. 맞아. 제로 앵글 기준으로 해. 제로 앵글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공지할 게 있는데, 학교에서 온 이제 그 공문을 보니까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사이버 암밭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온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말고사 보는 기간이 공식적으로 언제냐면 15일부터 우리가 한 26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이버 함밭을 사용해서 뭘 과제 제출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가 본 것 같거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사이버 함밭을 만약에 사용해서 그 과제를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그 과제 결과물을 받을 거냐면 구글 클래스를 이용할 거야. 구글 클래스. 알겠지? 그래서 혹시 만약에 사이버 함밭으로 텀 프로젝트 과제를 제출할 수가 없으면 이 구글 클래스 14주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보고 대면으로 보는 거는 알고 있지. 대면으로 보고 필기도구하고 계산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필기도구, 계산기. 그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는 사용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트로젝트리 플래닝까지 시험을 볼 거야. 시험 문제는 퀴즈처럼 출제되나요? 약간 이제 유사하겠지. 경향은 유사하고, 퀴즈는 이제 주관식이 아니었는데 객관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답을 쓰는 거겠지. 문제 풀이 과정하고 몇 문제 정도 되냐면 여태까지는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약간 서브 문제, 예를 들어 문제 1번에 A, B, C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뭐 할까? 이렇게 전체 파이널 값을 이제 구하는데 필요한 중간에 뭐 값들이 있으면 뭐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뭐 C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섯 문제 정도 아마 나지 않을까. 시간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2시간 정도, 맥시멈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출제 경향 약간 이제 퀴즈 때 비슷한 그런 경향. 범위는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트로젝트리 플래닝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워드 키네매틱스, 그다음에 인버스 키네매틱스, 로봇의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이해하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걸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앵글 있지. 오리엔테이션 앵글, 롤피치오라든지 오일러 앵글 이것도 구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트로젝트리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뭐 초기값, 최종값 또는 뭐 속도 프로파일에 관련된 몇 개 데이터를 주고 트로젝트리를 플래닝 하라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겠지. 텀 프로젝트 하고 혹시 뭐 더 어사이먼트 과제 제출하는 게 필요하면 여기 텀 프로젝트나 어사이먼트 13 오늘 뭐 수업 관련해서 혹시 뭐 제출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쪽 메뉴를 사용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돼. 함수를 구하려면 QF 각도 구해야 하는데 마지막 각도지. 블락 위에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이용해서 테라 1에서 테라 6까지 값을 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블럭이라고 하면 블럭이 있는데 로봇이 바로 이제 블럭 안으로 툴을 바로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로봇의 엔드 이펙터를 가장 쉽게 하려면 블럭 위로 이제 움직여야 되겠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점을 또 시작으로 해서 요 블락 안에 1cm, 10cm 아래로 내려간 점까지가 이제 파이널 포지션이 되겠지. 거기서 초기 위치, 새로운 이제 첫 번째 이제 초기 위치는 뭐 홈포즈고, 그 다음에 홈포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블락 위에 뭐 수직한 어떤 점까지 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트로젝토리의 파이널 이제 어떤 포지션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트로젝토리에서는 요 이제 첫 번째 그 트로젝토리의 마지막 저 포지션이 이제 새로운 초기점이 되겠죠. 초기 조건이 돼서 이 블락 안에 있는 홀까지 어, 그, 그 포지션, 그러니까 1cm가 들어간 그 점이 이제 어떤 파이널 포지션이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이제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인버스 키네매틱을 사용해서 그 블락 안에 10cm, 10mm 아래로 내려간 그 위치까지 움직여야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면 돼.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과제하는데 오픈 엔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딱 정해진 방법은 없지. 정해진 방법은 없고 거리가 짧으니까 속도를 천천히 줘서 움직이면 되겠지. 그 속도를 천천히. 무조건 이제 최대 속도 움직일 필요는 없지. 그래서 속도는 이제 학생들이 그 맥시멈 그 값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 초기점하고 최종, 그러니까 로봇의 초기 위치랑 이제 홈포즈, 나중에 최종 이제 돌아올 때 홈포즈, 그 외에 이 장애물, 그러니까 이 홀의 구멍의 위치지. 그것만 주어진 거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건지, 어떤 이제 트루액트를 사용할 건지. 시간도 이제 그 20초에서 30초 내에서 학생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과제를 수행해. 우리 마지막 이제 트루렉토리 플래닝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이나믹스라든지 시간이 되면 컨트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 우리가 linear segment with parabolic blends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를 상기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V랑 그러니까 맥시멈 속도제, 맥시멈 조인트의 앵글러 빌러시티랑 그 다음에 파이널 타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트루드표를 어떻게 플래닝 하는지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TB라고 해서 여기에 패러볼릭 구간을 계산을 했었지. 주어진 이제 속도랑 TF 이런 값을 가지고. 근데 어차피 뭐 유사한 거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 최대 속도하고 가속도, 여기 알파가 이제 가속도를 말하는 거, 가속도. 우리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 최대 속도와 최대 가속도를 알고 있을 때, TF랑 여기서 T1은 TB를 말하는 거, TB. 심벌을 약간 틀리게 사용했는데,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TF는 요게 우리가 이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에서 파이널 타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T1이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는 TB라고 사용했던 거야. TB. 나중에 이거를 좀 심벌을 통일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차피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데 약간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보자고. 우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트로젝토리가 있는데 얘가 PTP, 즉 포인트 포인트 모션이야. 즉 우리가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을 알고 있을 때 트로젝토리를 어떻게 플래닝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속도와 속도의 최대 범위,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니어 세그먼트, 그러니까 가운데는 리니어 세그먼트를 사용하고 양쪽 끝에는 시작하는 데와 끝나는 데 그 사이는 패러볼릭
트루젝토리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이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요 트루젝토리를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의 트루젝토리 속도 벨라시티를 사용해. 벨라시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제 이런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거야. 사다리꼴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초기 속도가 t0고 최종 시간이 tf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사다리꼴 어떤 속도 프로파일에 변화가 생기는 이때 시간을 t1, t2라고 예선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tb라고 했던 거랑 동일한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플래닝 하느냐?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그 가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초기에 이제 가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알파, 그 다음에 T1에서 T2까지 그때 사이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셀러레이션 감속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의 트로젝토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 시작해서, 그러니까 초기 시간에서 T1까지는 2차 곡선으로 되고, 2차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T1에서 T2 사이는 직선 구간이 되고, 직선이 아닌데 직선 구간이 되고, T2에서 TF까지는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2차 함수.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트로젝토리를 각 세그먼트별로 트로젝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야. 동일해. 시간이 처음에 T0에서 T1 차이일 때, 즉 가속도 구간이지. 가속도 구간. 엑셀러레이션이 되는 가속 구간이야. 가속 구간. 이때는 가속도가 이제 알파, 그래서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지 알파. 또는 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이제 한 번 접근하고 두 번 접근하면 각각 속도, 그 다음에 트로젝토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1차식으로 돼.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요거의 초기값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결정할 수 있지. 속도를. 만약에 초기 속도가 이제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초기 속도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 첫 번째 세그먼트, 즉 가속이 되는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이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지. 속도 프로파일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얻고 싶으면 이걸 적분하면 되겠지.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속도 프로파일을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C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기 값을 알고 있으면 결정할 수 있지. 우리가 초기 값을 QT0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포지션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거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그먼트, 즉 등 가속도 구간이죠. 등가속도 구간에서는 constant velocity 구간이지. constant velocity. 속도가 일정하니까 no acceleration이지. 다른 말로 하면 no acceleration이지. 요 구간에서는 즉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지. 요걸 적분하면 이제 우리가 속도를 얻을 수 있지. 이때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V는 여기서 Vmax 값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한 번 더 적분하면 우리가 1차 직선을 얻고,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 트로젝토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해서 T1에서 포지션을 QT1이라고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QT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그래서 T1은 우리가 이전에 구한 요걸 이용하면 되겠지. 요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요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QT1을 구할 수 있지. QT1. QT1은 아까 그 첫 번째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트로젝토리로부터 그걸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그먼트는 이제 디셀러레이션이지. 감속되는 구간이지. 감속. 디셀러레이션이지.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지. 그럼 요걸 이제 적분을 2번을 하면 우리가 포지션을 얻을 수 있지. 포지션 이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고, 이 방정식에서 초기값은 시간이 이제 t2부터 시작하니까 qt2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우리가 아까 속도 프로파일러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기하학적으로. 아까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여기 속도 프로파일은 여기서 알 수 있지. 밑면의 길이 즉 T1-T0 분의 높이 V지.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지. 아니면 여기서 보면 이게 기울기지.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A라는 가속도를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는 V랑 알파, 즉 가속도랑 속도를 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우리가 T1하고 T0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 T1은 T0 플러스 알파분의 V가 되는 거지. 근데 T0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가속도와 속도를 알면 이 T1 또는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B라고 했지. TB라고 했지. TB 값을 아는 거지. TB 값. 마지막 포지션하고 초기의 포지션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인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트로젝토리를 대입해서 표현을 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세 개의 트로젝토리를 구했지. 그래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 속도 프로파일에서 이 사다리꼴에서 이쪽의 길이랑 이쪽의 길이가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TF-T2랑 T1-T0랑 같은 거지. 밑면의 길이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 제일 밑에 있는 TF는 여기 파이널 타임은 T1이 위에서 우리가 구했죠. T1 요거 더하기 우리가 최종 위치 파이널 포지션 마이너스 초기 위치를 속도로 나눈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변수가 시간이다. T1하고 TF였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V랑 알파를 모른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면 또 우리가 주어진 이제 우리가 시간을 미리 결정해 놓을 수도 있지. T1, TB를 결정해 놓고 TF도 결정해 놓고 반대로 역으로 필요한 V나 알파를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설명한 것처럼 이 6개의 조인트가 있는데 이것들의 각각의 속도는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V랑 알파는 다 틀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사다리꼴 올라가는 어떤 속도 프로파일이 변하는 그 타임들은 이런 걸 사용해서 각각 이제 조인트마다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인트마다 요 T1하고 TF는 다 동일하고 요 V랑 알파만 틀리게 조정할 수 있겠지.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V랑 알파가 모든 조인트마다 다 틀린 거야. V1, 알파1 뭐 이런 식으로 V1, 알파1 이런 식으로 V가 6개 있을 수 있고 알파가 6개 있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 각각의 조인트가 움직일 때 모든 조인트가 동일한 속도,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어떤 거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거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지만 이제 동일한 시간 안에 그 모션을 우리가 완료하는 걸 원하는 거야. 동일한 시간 동안 로봇을 움직이고 싶은 거야.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인트는 움직이고 어떤 조인트는 안 움직이고 이러면 모션이 자연스럽지 않고
또 정지되어 있는 거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동적인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을 수도 있고 진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가적으로 좀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 로봇의 조인트 모션을 제어 보통 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트할 거는 뭐냐면 요 관계식이야. 우리 사다리꼴 그 속도 프로파일에서 이 밑면의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 프로파일인데 우리가 요 시간이 이제 같다고 했지.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이 같다. 즉 우리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형이 서로 대칭했지, 대칭. 시메트리 이렇게 시메트리.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관계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요 시간을 가지고 약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t2 t1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t2 t0 t1 t0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방정식 이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방정식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속도랑 속도가 얘를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해야지. 즉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T2 T1이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알파나 V를 선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트래젝토리 플래닝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다 마무리했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랑 뭐 동일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관계식, 방정식은 다 동일한데 우리가 아는 변수와 모르는 변수가 약간 틀린 것뿐이지. 우리가 이제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다 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어. 트래젝토리가 너무 복잡한 경우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로봇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레코딩하는 거야. 이 로봇 조인트의 움직임이 있지. 각각의 조인트의 앵글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로봇을 움직이면서 다 레코딩을 해. 기록을 해. 기록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플레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 어디에 가 있도록 미리 다 이제 로봇을 움직여 보면서 포인트를 다 이제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놔. 시간 데이터랑 조인트의 앵글과 포지션이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티칭이라고도 하고 뭐 레코딩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로봇에 대한 뭐 지식 없어도 우리가 레코딩을 하면 로봇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겠지. 그래서 UR 로봇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이제 우리가 로봇을 움직여서 특정한 어떤 포인트, 포지션 있지. 거기에 대한 값을 레코드를 해놓고 로봇에게 거기를 움직여라. 이런 이제 레코드를 여러 개 이제 연속해 놓으면 하나의 어떤 작업이 되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 Some operations are too complicated or too intricate to be generated by straight lines or the higher order polynomials. 그러니까 어떤 작업 같은 경우는 조작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거나 너무 이렇게 미세해서 그러니까 섬세해서 우리가 직선이나 아니면 고차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it is possible to teach the robot how to move, record the motions, and later replay the motion and execute it. 그래서 로봇한테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가르치고 그 모션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모션을 재생해서 로봇한테 그 트로젝토리를 따라가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지. 이 절차는 이런 거야. An operator may move the robot in the same fashion required to complete a task in real time by either releasing the joint brakes and physically moving the robot or by moving the joints of the robot model.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로봇을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이제 한번 로봇을 움직여 볼 수 있겠지. 또는 이거를 이제 뭐 브레이크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릴리스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지, 제거한다든지, 또는 뭐 로봇 모델에 있는 조인트, 로봇의 어떤 모델링을 하고서는 거기서 움직이는 걸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실제 로봇 대신에. In other case, 뭐 그러한 어떠한 이제 경우에 있어서 the joint values are continuously sampled in time and recorded. 이제 그 로봇의 조인트 밸류가 어떤 샘플링이 돼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록이 되는 거야. 기록을 해. 그다음에 later the robot is operated by playing back the sampled data. 나중에 이제 그 샘플링 된 데이터를 다시 플레이해서 로봇이 조작이 될 수 있는 거지. This technique is simple and require little programming or calculation. 이러한 절차는 이제 매우 단순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All motions must be accurately performed, sampled, and recorded for accurate playback. 모든 모션이 정확하게 수행이 되겠지. 샘플되고 되고 그래야지 정확한 모션이 다시 재생이 되겠지. 그 다음에 every time a part of the motions need to be changed, the robot must be programmed again.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변하게 되거나 뭐 파트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자동화할 수는 없지 이거를. This technique is difficult for large heavy robots. 그러니까 이런 어떤 레코딩에서 티칭에서 로봇을 움직이는 이런 걸 교시라고 하는데 교시하는 방법은 아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제 물건을 드는 로봇들한테는 좀 적용하기 어렵겠지. 우리가 조작하기 쉬운 로봇에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좀 무거운 헤비한 그런 로봇들을 다루기는 좀 어렵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다. 이런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주어진 어떤 초기 위치랑 최종 위치가 주어지면 그 사이에 조인트 레벨에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얘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부를 했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하나는 큐빅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제약, 즉 속도나 가속도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연결하는 방법, 플래닝하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의 제약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다리꼴 함수, 사다리꼴 모양의 속도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리니어 세그먼트, 가운데는 리니어 세그먼트를 사용하고 양쪽에는 2차 함수, 패러볼릭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트로젝토리를 완성하는 방법을 배웠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런 게 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는 우리가 로봇의 다이나믹스는 동력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로봇을 제어할 때 필요한 힘. 지금까지는 우리가 로봇을 제어할 때 포지션하고 속도, 가속도 이런 것만 이제 제어를 한 거야. 로봇의 포지션. 근데 로봇의 모션을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 이 구동기에서 필요한 토크나 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로봇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구동하는데,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로봇을 움직일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 얼마의 모터의 토크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배워야 돼. 로봇의 다이나믹스는 이제 조금 복잡해서 우리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공부를 해볼게. 우리 이제 로봇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은 하지 않을 거고 기초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자고. 개념적인 것만. 시험 범위는 다시 말하면 트로젝토리 플래닝까지만 이제 볼 생각이고,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잘 들으면 좋겠어. 이 로봇 다이나믹스의 목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로봇 다이나믹스의 기초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로봇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운동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 돼.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말하지 보통. 우리가 2학년 때 동력학 시간에 운동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영어로 말하면 equation of motion이라고 하고, 이거를 약자로 쓰면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equation of motion이라고 해서 EOM이라고 써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되겠지.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동력학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냐면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지. 뉴턴's 세컨 로를 많이 사용하지. 뉴턴의 세컨 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시그마 F는 MA 이렇게 되지. 그래서 시그마 F는 모든 힘들의 벡터 합을 말하는 거야. 모든 힘들의 벡터적인 합은 질량 곱하기 무게중심에서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뉴턴의 세컨 로야. 뉴턴의 제2법칙이지. 운동 제2법칙.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물체 또는 어떤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했단 말이야. 또는 뭐 m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을 사용하면 x의 더블 닷 이렇게 사용하지. 근데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그란지언 방법이야. 뭐 에너지 방법도 추가적으로 또 에너지 방법도 있어. 에너지 방법. 우리가 에너지 컨서베이션이라든지 리니어 모멘텀의 보전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라글란지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라글란지언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아마 이거는 동력학 시간에 안 배웠을 거야 아마 학생들이. 학부 시간에는 아마 안 배울 가능성도 많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라글란지언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번 시간에 보자고. 아마 진동에서 들은 것 같아. 진동에서도 라그란지언 사용하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 복잡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들 때는 라그란지언을 사용해. 진동 같은 것에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라그란지언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우선 이제 우리가 뉴턴 메카닉스, 뉴턴 역학을 사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시그마 F는 MA, 그 다음에 토크는 시그마 T는 I 곱하기 알파. 여기서 요 A라는 거는 직선의 가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linear acceleration을 말하는 거고, 이 M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런 이제 밑에 형상이 이런 이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요거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우리가 시그마 F라고 하는 거지. 모든 외력의 합.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제 강체면은 회전 운동이 존재하지. 회전 운동. 그럼 이제 토크가 발생해. 토크. 그래서 모든 이제 토크의 합을 우리가 시그마 T라고 하는 거지. 또는 모멘트라고 표현하지. 시그마 모멘트 또는 시그마 토크. 그리고 이제 이거는 I 곱하기 알파인데 I는 이 물체의 질량 관성 모멘트지. 우리가 회전과 관련된 물체의 힘을 고려할 때는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돼. 정력학이나 또는 뭐 재료역학 같은 데서 질량 관성 모멘트 구하는 거 배웠지. 또는 동력학 또는 뭐 진동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요 물체의 각가속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런 이제 방정식들이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뉴턴 역학에서. 이제 이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들이지.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물체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면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들이 막 예를 들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에 어떤 매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스프링이 여러 개고 매스가 막 여러 개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 만약에 커플링이 많이 돼 있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제 뉴턴의 역학을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지만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에너지 방법을 사용해서 라그란지언이 에너지 방법 어떤 관련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링 또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라그란지언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복잡한 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거야. Easier for more complicated system. 그다음에 이건 에너지 방법에 기초한 거야. 우리 에너지라는 거는 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있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동력학 또는 뭐 재력학 시간에 배웠지.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지. 키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키네틱이라고 돼 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 스프링의 어떤 탄성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인 에너지라든지 또는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방법은 시스테매틱이니까 어떤 체계적인 거지. 체계적인 거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라그란지언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라그란지언 메카닉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라그란지언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야 돼. 라그란지언. 이 라그란지언이라는 거는 써 있는 대로 키네틱 에너지 K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라그란지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이게 정의야. 여기 이제 이퀄 표시되어 있는 세 개가 있지. 세 개는 이게 정의한다는 거야. 데퍼니션인데 디파인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논다고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라그란지언이라는 피지컬 어떤 프로퍼티는 K라는 걸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dt분의 d 괄호하고 라운드 x 다 라운드 l 이거는 이퀄하고 라운드 x 라운드 l이야. 그래서 L이라는 건 라그란지언이지. 요 L이라는 건 라그란지언이지. 근데 라운드 한다는 건 파셜 디퍼런셜 하는 거지. 즉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사용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변수가 이 많은 경우야. 즉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는 시스템의 변수, 즉 코디네이트이 많은 거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자유도가 많은 경우지. 자유도. 여기서 X라는 거는 뭐냐면 시스템의 코디네이션, 요 X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디네이션, 좌표야, 좌표. 그래서 좌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좌표가. 예를 들면 X1부터 뭐 XN까지 있는 거야. XN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뭐 이게 스프링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고 또 스프링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변이를 x1, 여기에 변이를 x2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좌표가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 있지. 이런 경우 우리가 이 라그란지언을 사용하는 거야. 라그란지언. 그래서 이 x는 이런 이제 시스템의 운동을 묘사하는 어떤 변수, 좌표 변수야, 좌표 변수, 코디네이션. 그래서 이런 x1, x2, x3 이런 걸로 계속 미분한다는 뜻이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야. 라그란지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이거란 말이야. 이게 라그란지언의 정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구하고 싶다. 힘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파셜 디프렉션 할 때 사용하는 밑에 있는 변수가 이제 리니어한 변수가 되는 거지. x라고 하면 x는 이런 식으로 길이에 대한 선형적인 거지. x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괄호하고 라운드 x 다분의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l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면 돼. 힘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물체의 회전과 관련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라라고 하면 테라로 이제 우리가 얘를 편미분하면 돼. 그럼 토크는
라운드 t 라운드 괄호하고 라운드 테라 닷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테라 마이너스 라운드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크 방정식을 세우면 돼. 이게 운동 방정식이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y라는 건 1부터 n까지, 예를 들면 1부터 n까지가 있으니까 1부터 n까지가 있으니까 방정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 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스프링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직렬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방정식이 여러 개 나오지. 커플링 되면.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이에요. 이런 거를 만약에 동력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또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방정식을 사용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런 이제 어떤 물체가 있고 무게중심이 G에 있고 여기에 물체의 이제 속도가 이제 오메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HG는 앵글러 모멘텀이야. 앵글러 모멘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움직일 때 물체가 움직일 때 선형 속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물체가 이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회전에 의해서 이런 이제 텀이 생기는 거야. 오메가 닷 그다음에 앵글러 모멘텀. 이렇게 되면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스칼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만약에 이가 스칼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만약에 벡터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2분의 1 오메가 닷 h. 만약에 이제 스칼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이제 스프링 시스템이 있어요. 스프링 시스템. 이런 이제 스프링에 이렇게 테라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회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지. x라고 하면 요 x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물체가 m이라는 게 있어. m. 그럼 이거의 운동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운동이 지금 두 개가 있지. 하나는 테라 방향으로 있고 하나는 요 x 방향으로 있지. 그럼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제 힘에 관한 방정식, 그러니까 선형적인 리니어 포스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생기고 하나는 토크에 대한 방정식이 생기겠지. 그래서 각각의 x변의 방향으로 방정식과 그다음에 테라 방향으로 방정식이 생기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뉴턴의 역학을 사용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배운 라그란지안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럼 라그란지안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지. 라그란지안을 먼저 정의를 하면 우선 라그란지안은 정의가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는 이 아까 봤던 물체 이 질량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속도가 있겠지. 속도에 의해서 이 물체는 여기서 강체라고 보면 회전 운동은 이 물체에 대한 회전 운동은 따로 고려하지 않겠지. 물체 자체가 회전하는 거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속도가 또 이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 방향 두 개가 있는 거지. 두 개가 속도가 있어. 실제 속도는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어떤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있으니까 스프링에 어떤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지. 스트레인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겠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 우선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2분의 1 m 하고 x 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회전에 의한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지. 이게 위치 에너지. 이게 스트레인 에너지지. 얘가 스트레인 에너지지. 얘가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래비티에 관련된 에너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T고 뒤에 있는 게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제
활용하는 거야. dt분의 d하고 라운드 x다. 라운드 l. 이거는 라운드 x, 라운드 l. 이걸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밑에 있는 것 같은 이제 표현이 나와. mx 더블 닷은 m에 괄호하고 l 플러스 x 곱하기 테라 닷의 제곱 플러스 mg 코사인 테라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요 t를 여기다 t가 아니라 l을 여기다 대입한 거지. 요거 라운드 편미분하는 거는 다 알겠지? 편미분하는 건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x로 우리가 미분했지. x로.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 그러니까 x 닷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지. s 닷.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미분을 x에 대해서 했으니까 길이 방향으로 한 거야. 길이 방향. 힘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외력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시그마 f가 다 0이지. 시그마 f가 다 0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x로 나누는 거는 직선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회전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그때는 우리가 x 대신에 테라로 얘를 편미분 해줘야 돼. 테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미분 하는 거야. 이번에는 라운드 테라 다시지. 그러면 이거는 토크에 대한 방정식, 토크. 근데 토크에 대한 방정식인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본 그 스프링 시스템에는 외부에 익스터널 토크가 없지. 그러니까 시그마 토크가 0인 거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존재하면 이제 고려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터 구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스프링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X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테라에 대한 운동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거는 이제 뉴턴의 역학을 사용해서 충분히 풀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라그란지언을 사용하면 그냥 얘는 그냥 그러니까 정해진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속도, 그러니까 에너지만 잘 파악하면 되지. 에너지만 잘 파악하면 돼.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또 뉴턴 역학이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 삼각형이 이제 웨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웨지가 또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는 이제 변이를 우리가 Q2라고 하고 이 경사면에 있는 이 물체 매스가 움직이는 걸 Q1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물론 이제 다이나믹스에서 배웠던 대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우리가 라그란지언을 사용해서 얘를 이제 풀 수도 있겠지. 여기서 이제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를 우리가 XY, 이 물체의 XY 방향으로 속도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항상 매스가 있어야 되겠지. 요 웨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요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예를 들어 라지 M이라고 하고, 요 작은 이제 그러니까 요거의 매스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요거의 매스를 스몰 M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상대 운동하는 거지. 상대 운동하는 거니까 요 물체의 이제 요 조그만 물체의 어떤 매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는 이 삼각형 엣지는 위치, 그러니까 높이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력 방향은 이 아래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지. 중력은 이 아래. 작은 매스, 스몰 m의 매스에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가 생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라그란지언을 정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설명했던 대로 외력이 없지. 지금 여기도 외력이 없으니까 힘은 0이라고 놓고 우리가 Q1과 Q2에 대해서 각각 방정식을 세우면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지. 하나는 뭐 이렇게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두 개, 이거는 Q2에 대한 이제 방정식이고, 얘는 이제 Q1하고 Q2가 서로 이제 커플링 돼 있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Q1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는 Q1의 더블 닷, 즉 이 작은 이제 물체가 작은 이제 매스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Q1 더블 닷.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링크가 두 개인 로봇이 있어. 링크가 두 개인 투 링크 매니플레이터, 투 링크 플래너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 이 로봇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지. 우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요 끝점 링크의 엔드 포인트에 포지션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방법과 유사하게 그 뒷점, 그러니까 뒷점이라는 건 이 두 번째 링크의 무게중심이야. 뒷점이라는 건 무게중심, 요 두 번째 링크의 무게중심이고 C라는 거는 요 첫 번째 링크의 무게중심이야.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각각의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C점과 D점에 대해서 각각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D점에 대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구해보면 XD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YD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걸 각각 이제 미분하면 우리가 속도 얻을 수 있고 또 가속도도 얻을 수 있지. 가속도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각각의 질량을 우리가 M1, M2라고 해. 그러면 이 로봇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떤 토크가 있어야 되잖아. 얘를 움직이려면 토크가 있어야 돼. 각각의 조인트에서 회전력이 있어야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회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의 토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좀 전에 이전에 배웠던 이제 라그란지안, 물론 이제 이것도 뉴턴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뉴턴 방법을 사용해서 다이나믹스를 풀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방법은 여기선 생략을 하고 우리가 라그란지안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우선은 우리가 뒷점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지. 뒷점이라는 건 이 두 번째 링크의 무게중심이고 요 뒷점에서 이 속도는 우리가 키네매틱, 즉 속도학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한번 미분해서 각 점의 선형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선형 속도. 그러면 뒷점에서 속도는 우리가 xd의 닷 제곱 플러스 yt의 닷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속도를 x 닷 d랑 y 닷 d을 앞에서 구한 이 표현을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해가지고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유사하게 우리가 링크 1하고 링크 2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두 개 다 있는 거지. 왜냐면 이 조인트, 그러니까 이 링크가 첫 번째 링크도 움직이고 두 번째 링크도 동시에 움직이잖아. 우리가 로봇이 움직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가 이 C점에서도 있고 D점에서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를 K1, K2라고 해서 각 조인트에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트가 이제 회전할 때 회전 속도가 테라 1과 여기 테라 2가 있지. 테라 1과 테라 2가 있어. 그래서 회전 운동도 하니까 회전 운동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링크의 질량 관성 모멘트 2분의 1에 첫 번째 링크의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첫 번째 링크의 회전 각속도의 제곱 플러스 이 링크가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링크의 운동하는 속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링크의 회전에 의한 속도를 말하는 거지. 속도. 이거는 회전에 의한 속도. 요거는 선형적인 속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링크가 움직이는 회전하는 속도죠. 회전하는 속도.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토탈 K는 이렇게 표현이 돼. 좀 복잡하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 로봇에서는 스트레인 에너지는 없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없으니까 위치만 고려하면 되겠지. 이 높이, 요 바닥으로부터 요 베이스, 요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 또 여기까지 높이, 높이를 고려하면 되겠지. 높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각 질량, 각 링크의 질량 중심에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라그란지언을 표현하면 K-P가 되고 쭉 이렇게 되는데 매우 복잡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링크가 두 개만 돼도 그 로봇의 다이나믹스가 매우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나믹스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퀘이션은 모션을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L은 K-P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토크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T1하고 T2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링크를 회전할 때 필요한 힘은 이거야. 매우 복잡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를 회전할 때 필요한 힘은 이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링크를 우리가 테라 1과 테라 2 요 가속도와 그 다음에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만큼의 토크가 필요하다는 거야. 매우 이퀘이션이 복잡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풀려고 하면 쉽지 않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T1과 T2를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T1과 T2는 여기에 가속도, 여기에 속도, 여기에는 커플링, 여기 나머지 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일반화된 다이나믹 이퀘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라그란지언 방법을 썼지. 라그란지언의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조인트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토크 I는 이 가속도 텀 더하기 커플링 되는 거지. 커플링 효과 링크 1, 링크 2가 서로 회전하게 되면 서로 커플링이 발생해. 그 커플링에 의한 centrifugal and Coriolis 효과야. 그 다음에 HE라고 해서 중력에 의한 효과. 그 다음에 friction effect라고 해서 Q 닷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로봇의 일반적인 다이나믹스 이 결과는 즉 회전하는 경우 이런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토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 처음에 이 가속도 텀은 우리가 이너셔 텐서라고 이너셔 텐서. 이너셔라는 건 질량과 관련된 거지. 관성, 질량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너셔 텀은 포지션과 액셀러레이션의 펑션이야. 보면 포지션, 그다음에 액셀러레이션이지. 그다음에 coupled joint effect는 centrifugal and Coriolis 효과고 이게 상대적인 어떤 운동을 해서 생기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동력학관에 아마 배웠을 거야.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코리올리스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지. 나머지 요거는 이제 비스코스 텀에 의한 프릭션이고 비스코스에 의한 이제 프릭션 포스는 요 속도에 비례하지 속도. G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력 가속도가 들어간 텀이지. 매우 복잡하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어렵겠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낼 거야. 이건 똑같은 얘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텀들이 있는데 이런 텀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했지. 시그마 그래서 이게 D라는 게 있고 이게 C라는 게 있지. C라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좀 더 할 수 있는 거 매니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링크가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 하는 거지. 두 번째 링크는 슬라이딩 하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슬라이딩 하는 거. 첫 번째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링크가 회전할 때 필요한 토크가 T1이고 이 두 번째 링크가 슬라이딩 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뺄 때 이걸 뺄 때 필요한 힘이 F인데 이걸 가지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 참고적인 건데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D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그러니까 레볼루 조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아까 봤던 거야. 토크, 이너셔 텀 또는 가속도 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플링 텀이지. 커플링 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릭션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력에 해당하는 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이제 심벌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상당히 복잡하지? 복잡해서 이런 거 다 생략을 할게. 그래서 토크를 참고로 보면 토크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로봇의 다이나믹스가 생각외로 복잡하다는 거지. 링크가 두 개밖에 없어도 이렇게 표현되는 이퀘이션이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축짜리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구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겠지. 매우 많이 복잡하지.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 얘기해, 신호지. 팀 프로젝트에서 각도를 입력할 때 V랑 A를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정해야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물론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뭐 학생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우선 내가 레커멘드 하는 건 그 시간을 다 맞추라는 거지. 6개의 조인트가 있는데 그것들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도랑 가속도가 각각의 조인트에 대해서 다 틀려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타임은 결정을 한 거지. 파이널 타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TB를 결정한 거지.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V랑 가속도를 다 결정할 수 있지. 6개 각각에 대해서. 호진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왜냐면 각각의 그 조인트마다 초기점하고 파이널 포지션이 다 틀리지. 다 틀리니까 우리가 시간을 다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속도와 가속도를 틀리게 해야 되겠지. 같게 한다면 어떻게 동작하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틀려지겠지. 만약에 그 A랑 V를 다 틀리게 하면 TB랑 TF가 틀려질 수 있겠지. TB랑 TF가 틀려져서 어떤 거는 딱 멈추고 어떤 거는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좀 약간 끊어지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한꺼번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좀 움직이다 멈추고 다른 건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번 궁금하면 한번 UR심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UR심으로도 한번 해볼 수. 이 작동하는 시간이 각각 틀어지면 얘를 각각의 링크를 우리가 플래닝하는 게 매우 복잡해지겠지. 각각의 그 시간들이 다 틀리니까 조인트의 그 동작하는 시간이 다 틀려지니까 매우 플래닝하기가 복잡하겠지. 시간이 너무 많아서. TB 값에 따라 V하고 A가 결정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트레이스 플래닝한 거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한 건데 이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다 성립하는 거야. 똑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알파와 V가 있잖아. 우리가 미리 알파와 V를 알고 있으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T1하고 TF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 반대로 우리가 T1하고 TF를 미리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초기점하고 최종점은 알고 있잖아. 초기점하고 최종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랑 이제 알파를 이제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1하고 TF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점하고 초기 포지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 V랑 알파를 결정할 수 있잖아. 이 V는 조인트의 앵글러 빌라시티고, 이 알파는 이 조인트의 가속도잖아.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T1을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가장 늦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하고 T1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V를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요 V랑 알파를 각각 조인트마다 이제 결정할 수 있겠지.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도록. 플래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V랑 가속도는 무조건 최대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최대값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돼. 선택.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어?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오늘 이제 수업 렉처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마지막 주 15주 차에는 팀별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거를 발표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팀별로 내가 파워포인트로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 그 보고서는 데드라인이 언제지? 21일까지로 우선 정해놨는데 21일까지 정해놓고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22일 날 수업 시간에 줌으로 각 조별로 프로젝트 수행한 거를 발표를 할 거예요.